안녕하세요. 생명어리에서 함께할 여러분들의 코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9월 모평 대비 캐스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9월 모평 같은 경우 우리가 무엇을 지금 대략 한 달이 남았는데 꼭 대비해야 되는가, 또 9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짧은 시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은 6평과 더불어서 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고3 현역뿐만 아니라 N생들도 함께 보죠. 그만큼 이제 모집단이 커지기 때문에 나의 객관적인 실력,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더불어서 6평, 9평 평가원에서 치러진 이 시험 문제들에서 올해 수능 문제를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단원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 평가원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1등 컷을 살펴보게 되면 24 수능, 25, 69 수능, 그리고 올해 6평까지 1컷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유전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비유전 때문이에요. 비유전에서 문제 길이가 길어지거나 새로운 자료가 출제가 되거나 또는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반기 때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마다 유전보다는 비유전에 힘을 좀 더 쏟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전은 요즘에 꾸준히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특히 사람의 유전 매우 어렵죠. 이 사람의 유전 형질교배와 가계도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오히려 비유전이 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대비를 할 때 있어서 개념문항과 추론문항을 크게 우리는 14 플러스 6으로 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추가 과제물로 14 플러스 6이라고 하는 모의고사 형태로 하프로 제공을 하는데, 이 개념형 문항 14개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느냐, 비유전 12개와 쉬운 유전 2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략 한 10분 전으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추론형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항상성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가 어떠냐, 생소한 그래프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GB를 활용하든 모의고사를 활용하든 다양한 항상성 그래프 자료들을 접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어작용의 경우에는 문제가 꽤 길어요. 왜냐? 대부분 실험형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어작용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시험지 빈 여백에 제시된 문장들의 정보들을 메모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한 번 읽어서 파악이 안 되면 다시 읽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 한 번 읽을 때 중요 정보를 시험지 빈 여백에 잘 메모하는 습관,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성과 방어작용은 이러한 포인트 위주로 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야 시간 조절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9월 모평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형 문항 14개와 그리고 막전이 근수축이라는 합의 이 16개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저의 커리 중에 RGB라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RGB를 활용하고 있거나 아직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꾸준히 RGB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 문항과 막전이 근수축 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론형 문항 6개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근수축이라고 하는 비유전, 그리고 세포유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의 유전, 돌연변이도 있는데요. 사실 돌연변이는 꾸준히 어렵습니다. 쉽게 낸다라고 하지만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가성비가 떨어져. 그래서 가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시험지를 딱 펴면 1페이지 풀고, 그리고 4페이지를 잽싸게 핀 다음에 4페이지에 쉬운 문제 2개 풀고, 그 다음에 2, 3페이지를 펴놓은 다음에 쭉 풀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남는 돌연변이는 OMR의 정답 분포를 보고 제일 적은 숫자를 찍는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돌연변이는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유전 같은 경우에는 형질교배나 또는 가계도의 경우에 요즘에는 좀 풀만합니다. 유형이 새롭게 나오는 것도 거의 없고요.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유형을 출제한다, 유형대로 출제한다, 난이도가 점점 쉬워진다. 그게 포인트.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막전이 근수축 세포유전, 이 부분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근수축은 쉽게 나왔지만 언제 근수축이 난이도가 올라갈지 몰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막전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포유전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때 막전이 근수축 세포유전은 고난도 문항을 통한 연습이 필수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추론형 6문항과 방형부에 대한 풀이 마지막 정리할 때 이 로직엔제라고 하는 문제풀이 수업을 활용하거나 교재를 활용하면 단계별 체계적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이 추론형 문항 유전 4개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만점 시퀀스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30분 안에 수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시험 시간이나 문제풀이의 우선순위를 체계화해서 루틴을 잡을 거냐라고 하면 하프 모의고사만 활용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20문항 풀 모의고사의 연습도 꾸준히 게을리하지 말고 해주시라. 이때 한종철의 철철실무를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철철실무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올해 트렌드에 맞게끔 막전이 근육 세포 이전의 난이도를 좀 높여놨어요. 대신에 사람의 이전이나 돌연변이는 난이도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근 경향과 난이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철철실무 시즌2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고을모평 대비 학습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남은 기간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동안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없지만 남은 기간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남다른 노력. 남과 비슷하게 해서는 앞서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남다른 노력은 무엇이냐? 집중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체력적으로나 날씨적인 측면에서나 집중하기 힘들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더라도 했다 안 했다 하면 그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기 쉽지 않아요. 노력, 꾸준함,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마지막으로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수능 꼭 생명과학 만점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9월 목표 꼭 잘 보세요. 9월 목표 잘 보신 분들 수강평으로 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닦아달면서 격려해드리고 화이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